네, 오늘부터 2차 방정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잠깐 배웠었죠. 등식이 있는데 이 등식의 모든 항을 왼쪽으로 좌변으로 이항해요.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x에 대한 2차식이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2차식은 0꼴 이렇게 나타나는 방정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걸 문자로 잠깐 나타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다 왼쪽으로 항들을 다 이항시켰을 때 왼쪽이 x에 대한 2차식이어야 되고 2차식은 0꼴 이렇게 된다면 이 방정식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b나 c는 0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0이 된다면 이 x제곱인 이 2차 항이 사라지게 되면서 2차식이 아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때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 이 조건이 바로 2차 방정식이 될 조건이에요. 조건.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5는 0. 2차 방정식 맞죠?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2차 방정식 맞나요? 맞아요. 그쵸? 5x제곱은 0. 2차 방정식 맞죠? 다 왼쪽이 2차식이에요. 제일 높은 차수가 바로 2인 거죠. 이거 보자고요. 자, 먼저 다 모든 항을 왼쪽으로 이항시키자고 얘기했었죠? 이항시켰을 때 오른쪽에 있는 항들은 다 부호가 바뀌어서 왼쪽으로 가게 되겠고요. 그럴 때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더하면 0이 되므로 지워져서 남는 건 4x고 상수항 동류항이므로 더하면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몇 차 방정식이에요? 맞아요. x에 대한 1차식은 0꼴이므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이런 꼴이 있어요. 자, 이 식은 2차 방정식이 맞을까요? 2차 방정식은 어때야 되냐면 2차식은 0꼴이어야 되는데 이 왼쪽이 2차식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2차식이란 뭐냐면 차수가 2인 다항식이거든요. 그런데 분모에 문자가 있는 경우는 다항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항식은 이제 항들이 연결된 식인데 항이라는 건 뭐냐면 문자나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x제곱분의 1은 뭐냐면 1 나누기 x제곱인 거예요. 이건 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따라서 항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항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2차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식은 0꼴이 아니므로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면요. 왼쪽 식은 분수식이고요. 분수식이고 그래서 분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수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 뭘까
생각해보면, 자, 해나 근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 1차 방정식의 해 배웠었죠. 1차 방정식의 해 뭐였어요? 이렇게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1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이 바로 1차 방정식의 해였어요. 2차 방정식의 해도 마찬가지예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이 2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이 미지수 x의 값이 바로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세요, 풀다, 푼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해 또는 근을 모두 구하는 것이 바로 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지금 a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참이 되는 거죠. 참이 되는 그 해가 바로 a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x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은 이 등식이 성립한다 또는 등식이 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 만족을 하는데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계값은 a 더하기 a분의 1이에요. 자, 여기 분수가 있죠. a분의 1. 그럼 우리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때 어떻게 했어요? a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a를 나눴었죠. a를 나눈다는 것은 a분의 1을 곱하는 것과도 같으므로 왼쪽과 오른쪽에 a분의 1을 곱해 볼게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a-6 플러스 a분의 1은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a분의 1은 6. 자, 이렇게 시계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풀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배우기 전에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두 수나 두 식을 곱했는데 0이래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성립을 하냐면 A가 0일 수도 있고 B가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면 곱해서 0이 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아니면 둘 다 0.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성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성립함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A가 0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2차 방정식을 푸는지를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이용을 합니다. 자, 다 모든 항을 왼쪽으로 넘기고 나서 는 0, 꼴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왼쪽에 있는 2차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xx 그리고 곱해서 3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값을 생각해 본다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 있으므로 인수분해를 하면 x-1, x-3은 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위에서 봤듯이 어떤 순화식을 곱했을 때 a 곱하기 b 했을 때 0이 된다면 a가 0이거나 b가 0이어야만 한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 보면은 이 두 개의 식을 곱했을 때 바로 0이 됐다면 x-1이 0이거나 또는 x-3이 0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때 x값은 얼마냐면 1이거나 또는 x는 3 이렇게 쓰는 게 바로 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라 했어요. 그러면 먼저 제일 처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모든 항을 다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는 0꼴로 만들어야 합니다. 왼쪽에 지금 보면은 분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8 분배를 하고 18은 왼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8이 돼요. 따라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한다면 상수 플러스 8과 마이너스 18 더하면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이나요? 먼저 이 꼴로 만들어줘야 돼요. 2차식은 0꼴로요. 그렇게 됐을 때 왼쪽에 보이는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하여라 라는 거죠. 자, 인수분해 되나 볼까요? 곱해서 마이너스 10 더해서 마이너스 9 있죠? 마이너스 10과 1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그쵸? 따라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자, 10과 10이 곱해졌는데 그게 0이래요. 그러면 x-10이라는 식이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x 플러스 1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x는 10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해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게요.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과정에서 이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을 해라고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은 인수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들이고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다 했을 때, 자, 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0이라고 두고 나서 그 식이 0이 되는 x값을 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은요, 해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2차 방정식은 해가 두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해가 두 개일 때 서로 다른 두 근 또는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서로 같은 두 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같은 두 분. 선생님, 근이 두 개인데 또는 해가 두 개인데 왜 서로 같아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2차 방정식은 해가 두 개다. 1차 방정식은 해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럴 때 두 개의 해가 중복이 돼서 서로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가 3, x가 3이 나오고 또 중복돼서 x는 3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얘는 서로 같은 두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것을 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근. 중복돼서 나온 근이라고 해서 중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언제 중근을 갖냐 생각해 보면은 다 왼쪽으로 이항을 시킨 다음에 이 꼴이 되었을 때, 자, 이 왼쪽에 있는 2차식이요. 완전 제곱식일 때 바로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져요. 예를 들면은 완전 제곱식 어떤 게 있을까? 뭐 x 플러스 2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2가 지금 두 개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0이래요. 그러면 이 식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 또는 이 식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잖아요. 바로 어때요? 중복이 된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 그냥 x는 마이너스 2 하나 쓰고요. 중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왼쪽 2차식은 0꼴로 나타내어져 있죠. 그럴 때 이 왼쪽 식을 인수분해 된다면 인수분해 해보도록 할 건데 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지금 제곱꼴이고요. 16도 4의 제곱으로 제곱꼴이에요. 근데 4와 x에다가 2를 곱한 게 바로 가운데 양이는 8x죠.
따라서 어떻게 인수분해돼요? x-4의 제곱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럴 때 x가 얼마냐면 자, 이 식이 0이 되는 x값 얼마야? 4죠? 그리고 근이 지금 중복되므로 중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 2차 방정식이요.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을 가질 때 a 값을 구하고 그때의 중근을 구하세요 라고 말을 해요. 자, 중근을 가지려면은 왼쪽 2차식이 뭐여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자, 한번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자, 이럴 때 a 플러스 b 전체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또는 가운데가 마이너스일 때 a-b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되어서 완전 제곱식이 됐어요. 그쵸? 여기서 자, 가운데 항과 상수 a에 대한 상수항을 비교를 해보면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b가 개수가 아니겠어요? 그쵸?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b가 개수인데 이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전체 제곱한 뭐예요? b제곱이 바로 상수로 오게 됐을 때 그때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x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자,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나요? 이 식? 자, a와 x 곱한 다음에 2 곱한 게 가운데 항이죠? 따라서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x 플러스 a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자, 여기서 x의 개수랑 상수 한번 비교해보자고요. 자, x의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그게 바로 a죠. 그거를 제곱한 게 상수항이 되면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 자, 다시 문제로 들어와서, 자,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만 해요. 따라서 이 조건 생각해보죠. x의 개수인 마이너스 14를 2로 나눈 다음에 그것을 제곱한 게 바로 상수인 45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7의 제곱이니까 49고요. 49가 45 마이너스 a와 같으므로 a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4다. 이게 잠깐 지워볼게요. 자, 그럴 때 중근까지 같이 구하래요. 중근 구해볼게요. 자, a를 먼저 구했어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은 진짜 식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4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49는 7의 제곱이므로 x-7의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돼서 x는 7 이게 바로 중근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4, x는 7.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